그래서 아까 그 서울사대 부고인가요?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거 뭐 항상 부정은 있어 왔으니까 신경을 안 썼다. 다음에 뭐 일장기 투표용지, 배춘입 투표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대수의 법칙은 지난 2020년 4월 15일부터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비유, 아까 이제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한 14만 명 정도 제 지역 구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거기서 민경욱이 얼마나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를 갖고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제 1000명을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고 500명은 좀 적게 들고 하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번에 누가 된다, 누구는 2등을 한다, 3등을 한다. 그러면 1000명을 갖고 조사를 해도 다 맞아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1000명을 해서 만약에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을 하면은 그 정확도가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당연하지, 늘어나죠. 1000명을 해서 만약에 90%의 확률로 맞춘다 그러면 10,000명을 하면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물론 다 이제 표본을 뽑는 이렇게 공평하게 뽑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그 10,000명을 만약에 50,000명으로 하면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요, 지난번에 나타난 것, 지난번이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나타난 결과는 뭐냐? 1000명으로 할 때는 맞췄는데 10,000,000명으로 하니까 틀렸던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그 전체 투표하는 사람의 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4,000,000 명, 5,000,000 명이다 그러면 한 2,500만 명, 한 2,000,000 명쯤이 전부 다 저 투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비율로 보면 한 2,000,000 명쯤이 사전 투표를 해요. 그럼 사전 투표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여론조사라고 하자고요. 여론조사. 인구의 반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항상 틀렸어요. 뭐냐? 사전 투표에서 항상 민주당이 이겼거든. 예? 모든 데서 다 이겼어요. 그렇게 나오느냐? 그런 정도로 나오네. 그런 정도로 나오진 않거든요. 이기고 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 표본의 숫자를 많이 늘리면 전체 모집단의 성격과 딱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9월 19일인가에 저희들이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술 대회를 합니다. 부정선거를 갖고 거기에 한 치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수의 법칙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실제로 난수를 발생시킨 그 난수로 투표를 한 번이 아니고 1000번, 10,000번을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기 이재명이 출마했던 인천 계양을에서 나온 것 같이 사전 투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큰 수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아는 건 조예요. 조가 제일 커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래서 억이 9,999개가 있고 거기다가 1억을 더해야지 조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큰 숫자인데 여러분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이건 어떨까요? 하루에 100만 원을 씁니다.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을 써요. 오늘도 100만 원, 내일도 100만 원, 모레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얼마를 쓰면 1조 원이 될까요? 하루에 100만 원씩 며칠을 쓰면 1조 원이 될까요? 모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2840년을 써야지 1조 원이에요.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 근데 그거를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이자를 하면 몇천조 원이 되니까 이자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빼서 쓰는 거.
쓰기만 하는 거를 했을 때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 쓰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계속 써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1조 원이거든요. 근데 1조 위에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백경, 100경, 1000경, 해, 10회, 100회, 1000회, 명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계산해 봤더니요. 해가 나와요. 해. 일십, 백, 조, 경, 해. 해분의 1. 그거는 0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이 이 사람들이 선거를 하는 패턴으로 했을 때 이 사전선거 투표 결과가 이재명이 받았던 그것만큼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해분의 1. 4해 뭐 3천 4해 2천 몇 경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래도 그럼 너무나 커가지고 정신이 까마득해서 모를 수 있어요.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8천만 분의 1이랍니다. 예? 사람이 2장, 석장 막 사기 때문에 8천만 분의 1이에요. 2번 연속 맞으려면 8천만 곱하기 8천만 분의 1이어야 되겠죠. 3번 연거포.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날 맞았는데 다음 토요일날 또 로또를 맞고 그 다음 토요일날 또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이 3개를 8천만을 3번 곱해야 됩니다. 8천만 곱하기 8천만 곱하기 8천만. 자, 여러분 그 이재명이 받은 사전투표 그런 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까 그 로또를 2번 맞을 수 있는 확률과 3번 연거포 맞을 확률의 중간이다. 그 사이에 있다. 그러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저 많은 우리 증거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배준희 투표용지, 뭐 일장기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붙은 투표용지, 좌우가 이상한 투표용지 많습니다. 그거는 한 장만 있어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강력한 증거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통계적 증거다. 통계적 증거, 통계로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연거푸 나왔다. 얼마 동안?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투표에 일관되게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뭐 뉴노멀 같이 이 대수의 법칙이 이 과학의 영역이지 실제 이 사회과학 쪽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저기 교수님 계시지만, 박사님 계시지만, 이런 게 올라가고, 예? 이런 전자가 돌아가고 그러는 것들이 전부 다 신호등 돌아가고 그러는 것들이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게 만약에 틀리다면 이런 고층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 수학 계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것, 제가 목숨까지 걸고, 너 목숨 걸 수 있어? 총 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못 걸 거예요. 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 목숨 걸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이고 뭐 수학,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이 머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머리, 이런 지능, 지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데, 1.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정선거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요. 예, 2번째,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번째, 아니, 컴퓨터로 세인 건데, 컴퓨터도 한두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세했는데, 그런데, 2번이나 세했는데,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부정선거가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촘촘하게 이 정보 고속도로 랜선이 깔린 나라가 세계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미국에 제가 살아봤지만 한국처럼 이 전자 계산, 컴퓨터, 통신 이런 게 잘 된 곳이 없습니다. 다음에 미국에서 저기 하는 줄 아세요? 인터넷 뱅킹 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우리 같이 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보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 고속도로가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작이 간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여서 뭘 바꿀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 기술자가 가서 이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이 국힘당 사람들은 국힘당 후보가 얻은 표에는 곱하기 여기 뭐 만이라고 해도 절로 집어넣을 때는 곱하기 0.8을 해서 안으로 쏴라. 다음에 그 민주당 사람들은 만 표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거기다 1.2를 곱해서 해라. 한쪽은 8,000표, 한쪽은 12,000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요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부정선거를 하느냐? 그 얘기 잘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세대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것도 한국에서만 가능한 최첨단 디지털 범죄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다 짜고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은 한 번 저지르고 다음번에 무서워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지. 벌을 내린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들은 어떻게 됐느냐? 대법관들은 어떻게 됐느냐면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부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선거라고 해서 판례로 남았어요. 판례가 남으면 그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천장에 부정선거 용지가 들어가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일장기 투표용지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서 누가 그랬어요? 이 선관위에서 그걸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선전을 한다고. 일장기 투표용지는 부정이 아닙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정상적인 선거로 만들어버린 세계에서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범죄자, 그냥 범죄자들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예요. 여기 이제 검사장이 있고 밑에 차장검사가 있는데 차장검사가 실권을 갖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는 그냥 놀아요. 부장검사가 아니고 검사장은. 그러니까 이제 차장검사가 이 일을 활발하게 하고 결정도 하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차장검사를 만나게 된다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가져간 이 두꺼운 자료가 아까 있던데 한 분은 박사님과 한 분은 부정선거에 정통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례를 잘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듣고 보니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다 듣고 나서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인천지검에서도 이런 일을 했어요. 이두봉 검사라고 이준 열사의 저 손잡벌이라든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검찰총장으로도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이런 호환을 그때 수백 개 갖다 놔. 그러면서 인천에서 여기 다들 와서 시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이놈이 자꾸 피해 다니더라고, 이 새끼가.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는 안 한다고 다음에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분이 대전으로 갔다고, 대전지검장이 되고. 그런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믿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서 우리 얘기를 해주는 걸, 하는 걸 들어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압박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대인학님도 오셨고, 훌륭한 분들 오셨는데, 구독자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미리 예고해 드린 것이 이제 몇 개 있었는데, 한글, 영어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건데, 김진희 대표가 이제 좀 틀어주고 계시죠? 영어로 된 거 38분짜리. 그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다음에 그거를 한국말로도 바꿨어요. 김진희 대표님. 네, 이거 한글로 있으니까 그걸 바꾸세요. 바꿔서 한글로 여성 아마 AI를 시킨 것 같은데, 하여간 더빙한 게 있으니까 보고 있고요. 다음에 9월 16일 9월 16일인가 그때에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대대적인 큰 대토론회를 열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9월 19일입니다. 저도 가서 이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수의 법칙에 의한 시뮬레이션, 투표를 수천 번을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순식간에.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이 로또를 2번, 3번 연거푸 당선자들이 당첨될 그런 확률인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주게 될 거고요. 다음에 당초에 제가 10월 3일쯤에 이 KCPAC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CPAC이라고 해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서 우파의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 대집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매년 2월 달에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거는 8월 달에, 아니 11월 5일 날 있으니까. 알아요. 마이크 없어요. 11월 5일 날 있으니까, 이건 더 멋있네, 목소리가. 11월 5일 날 있으니까 2월 달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10월 달에 그 CPAC을 KCPAC으로 열면서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자 지도자들을 이쪽으로 많이 모셔오자. 그래서 당초에 10월 초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그 미국 내에 그 일정 조정들이 그 사람들이 드는 게 힘들다 그래서 그게 무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CPAC이 나오려고 했던 것은 이제 열려고 했던 것은 이제 안 되게 됐다. 그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잘 안 와닿는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진상규명이 되면 실제로 있었네, 이게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다음에 거기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입지가 당당해지는 겁니다. 지금 아들, 딸, 며느리, 친구들, 뭐 선생님들, 직장 옛날 동료들이 다 우리들 또라이로 보고 있어요. 예? 아니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좀 미쳤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렇게 5년 동안을 난리를 치는 여기 분들, 우리 엄마 아빠가 나가서 하셨는데 저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야, 우리 한국은 미국보다 전산이 더 잘 돼 있고 그런 입장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네. 그럼 저쪽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사범을 처벌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네. 아니 그 국정원에서도 했던 걸 안 믿었더니 정말이었네. 이래서 우리의 입지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중들의 여론이 환기가 되죠. 그래서 부정선거 있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다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 여론 KBS, MBC, SBS, 뭐 TV조선, 조선중앙통화 이런 문화일보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다루지 않는 부정선거의 비밀을 그럼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 보지 뭐. 아니면 다큐멘터리 만들어진 걸 우리가 한번 틀어봐야 되겠네. 이래서 세상이 바뀌게 된다. 예,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비교적 단시간 안에, 우리는 한 달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한 5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의 싸움은 그만큼 더 길어진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시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감람산에 오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들 말려라. 예수님한테. 당신한테 메시아라고 그런다. 거짓말 하니까 이 성서에도 안 맞는 얘기하니까 빨리 말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저 사람들 조용히 시킬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겨서 싸움이 바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이 투표함에 들어있는 가짜 표들 그것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소리칠 겁니다.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그 투표용지들이 숫자로 환산돼서 박제돼 있어요. 어디에? 중앙선관위 자료실에 그 표 숫자들이 다 지금 박제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걸 고치려고 해도 돼요. 왜냐? 벌써 다 다운받아 놨거든. 고치면 고친 것 때문에 더 큰 죄를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한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를 협박하는 이 흉기가 됐습니다. 예. 그 말을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었던 선거가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협박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흉기로 변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다시 한번 그 손을 보는 60년 전에 한번 손을 봤죠. 사용시키면서 그럴 때가 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에 지금 저기 얘기를 잘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장제원 힘내라, 박주현 힘내라 그러면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장제원 힘내라 그럼 장제원 힘내라 이렇게 합시다. 장제원 힘내라! 장제원 힘내라! 장제원 힘내라! 박주현 힘내라! 박주현 힘내라! 박주현 힘내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바깥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